미국의 뭐 그 좋은 아이비리그를 나와도 취업이 아무도 안 되고 결국은 스스로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해보는 경험을 쌓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오늘은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동화책 작가가 된 고은혁 군의 아버지 고승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AI 시대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는 AI 때문에 미국의 뭐 그 좋은 아이비리그를 나와도 취업이 아무도 안 되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3,0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결국은 스스로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그게 더 가속화가 될 거고, 그럼 우리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AI 시대에 아이들한테 어떤 역량을 키우게끔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가지 역량만 키우면 됩니다. 읽고, 듣고, 쓰기, 말하기. 이 4가지 잘하는 사람이 다 리더였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저는 쓰기라고 생각했어요. 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분들한테도 이렇게 AI 교육이라던가 AI를 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으신가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보다,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4년 전에 쓴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4가지를 적었는데, 네. 첫 번째가 불편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이였어요. 불편한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는 아이가 된다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부당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의식을 했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을 생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외부적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아이라는 제목을 넣었었거든요. 결국은 문제를 의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을 생성을 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을 갖고 나면은 그거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I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AI가 다 이뤄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 존재를 하는 거고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AI를 도구로 쓴다고 생각하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도구를 스스로 익히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가 이걸 익혀두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야, 살아가는 도움이 될 거야, 그건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뭘 하려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하고 나서 AI 도구를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노출시켜줬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걸 막 자주 보여줘요. 제가 만든 거를 막 재밌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 스스로 배워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려면은 흥미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10번을 보여주고 한 번 흥미를 얻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되게 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부모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또 아이들이 실제로 뭔가 AI로 창작을 하고 할 때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집중력 이런 것도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걸 끝까지 해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셨다고.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시작은 하지만 종료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쌓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어른도 못하는 걸 아이가 끝까지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걸 해야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끝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반응이 있고 수별 대상이 있고. 아까 예를 들면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거, 근데 그거를 결과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파워 블로그가 되는 거를 결과라고 목표를 잡아버리면 시작은 했지만 결과를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의 블로그를 쓰는 거를 완벽한 결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한 번 쓰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부모가 바라볼 때 파워 블로거에 대해서 돈까지 버는 게 너의 결과야, 목표야라고 해버리면은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래서 작은 시도, 작은 결과물,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조각들을 계속 아이들이 시도하게끔 하면서 이런 반응 어딨어? 내가 결과를 했어. 또 한 번의 결과를 했어. 이게 쌓이다 보면은 그 결과를 내는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은 성취가 쌓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저희 첫째도 처음부터 동화책을 쓰라고 했으면 절대 그 결과를 못 냈을 거예요. 3주라는 시간은 아이한테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정말 관심 없던 책을 읽고 글 쓰는 것도 40일 동안 했고, 관심 있었던 후에 대한 글 쓰는 것도 1년 이상 했고, 그걸 했기 때문에 동화책이라는 3주를 견딜 수 있었던 거지, 처음부터 그걸 하라고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 시대에 어떻게 부모와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AI 전문가들과 함께 부모와 아이가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다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신청 넣어주시면 제일 먼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그 캠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대표님이 이렇게 동화책을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만들고, 그 과정에서 AI한테만 완전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 창의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잖아요.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해준 방법은,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많은 도시를 아이들이 경험을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인 생각이 발현될 수 있는 순간이 뭐냐면은, 동일한 시스템을 다른 문화권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신호등 있죠. 독일 가도 신호등 있죠. 독일은 횡단보도 근처에만 걸어가기만 해도 차들이 무조건 멈춰요. 동일한 시스템인데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동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빠, 독일에서는 우리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차들이 알아서 멈춰주는데 한국은 왜 이래? 반대로, 아빠, 한국에서 이런 게 너무 편한데 독일에서는 왜 이래? 그 차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게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해외를 갈 경험이 없는 부모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클럽이 하나 있어요. 저희 독서 클럽은 기본적으로 가장 어리신 분이 한 30대 후반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인데, 이번 2기를 뽑아요 했더니 지원하는 사람 중에 너무 특이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불과 얼마 전에 성인이 된 아이예요. 정말 어린 아이인데 이런 독서 클럽에 자기가 지원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그 물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어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하다 보니까 처음엔 재밌었지만 나중에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 막 이런 고민이 많고, 물론 좋은 시스템도 있지만 안 좋은 회사의 어떤 문화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계속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다른 개발 회사의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대요. 여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되게 좋네? 나는 몰랐는데 우리 회사 이런 것들 되게 좋았던 거네? 이걸 이렇게 바꾸면 또 개선이 될 수 있겠네? 동일한 시스템을 다른 문화권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분명 존재를 하더라고요. 솔로프리너라는 의미랑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기업만큼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솔로프리너라고 해요. 제가 작년에 6개의 스타트업의 C랩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함 6개 종류를 갖고 다녔어요. 어느 순간은 나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 나를 표현할 때 가장 어울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건 삶의 방식,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방식이 나는 솔로프리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책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솔로프리너가 이제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화두가 떠올랐는데, 이런 솔로프리너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만의 서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이들이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경험을 쌓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너무 사람보다 이제 더 잘해주는 시대로 갔으니까 문제를 낼 수 있는 애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 나는 무엇을 팔 것이며 내 고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은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품 정의하고 타겟 고객 정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직 밖을 나와서 솔로프리너가 되는 순간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있을 때 이뤘던 성과를 자기 개인의 성과나 자기의 역량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건 조직 이런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조직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런 사람들 모여보세요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솔로프리너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스스로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는 어떤 제품이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를 정말 작은 단위로 쪼개봐야 돼요. 이때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한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해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 되게 명확해져요. 제 타겟 고객을 어떻게 설정했었냐면은 기업 가치가 1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가 제 타겟 고객이었거든요. 이렇게 타겟 고객을 설정하니까 스타트업 C레벨들을 위한 뭐 기술 부채를 피하는 방법, 그런 주제로 그 세미나를 열면 제 타겟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제가 고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판을 열어서 모이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올리는 콘텐츠도 그 타겟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들을 의도적으로 섞어서 계속 올렸던 거죠. 그렇게 타겟 고객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저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고 느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타겟 고객이 확정돼 있어야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며 어떤 콘텐츠를 발행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떤 브랜드 메시지를 전해야 되며 이런 게 되게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솔로프리노브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확정되면 내가 전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그쵸. 들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오늘 이 영상 보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네.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이 쓴 문학의 숲을 거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한 챕터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논어에 보면은 애지욕기생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좋지 않을까. 거기 안에 저는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랑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고승원 대표님의 책 솔로프리너의 시대 사인본을 저희가 2분 추첨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